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요즘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나스닥 같이 엄청나게 큰 시장도 막 하루에 3%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다 보니까 요즘 좀 들리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에요. 오미크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뭐 성장주가 우위였고 미국이 우위였고 이런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은 원래 다양한 거고요. 미래는 절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요즘 막 들리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요즘 조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러시아 이런 쪽에 이런 뭐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12월 초까지 조금 몇몇 회사들 실적이 나오는데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실적 추정치가 꺾일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요 정도가 현재 뭐랄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인데요. 제가 나름 이제 공대에 나왔거든요. 공대 나와서 그리스 문자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편인데 오미크론이라는 문자는 사실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는데 결국 이러다 오메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많이 생긴 거죠. 이 바이러스라는 게 효용은 절대 아니죠. 나쁜 거니까 효용은 아니지만 저는 결국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과 유사한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 작년 3월로 돌아가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뭐 10명, 20명, 100명 이런 거에 막 놀랬습니다. 그랬다가 뭐 작년 연말, 뭐 올해 여름에 막 확진자 막 웨이브 왔을 때 500명, 1000명이라고 막 놀랬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지금 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의료 체계가 어떻다 말이 많긴 한데 결국 늘어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이건 인간의 본성인 건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처음에 맛있고 그 다음부터 점점 맛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물론 절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전문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이가 되면 될수록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높아지지만 치사율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전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걸 이제 숫자로 좀 바꿔보면 전염률하고 치사율을 곱하면 이게 일정하다라는 거죠. 전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는 편입니다. 실례를 들어드리면 지난 10년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크게 두 번의 요번 코로나를 빼고 전염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번 2010년, 9년, 10년에 왔었던 신종플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중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입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종플루는 제 주변에 걸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걸리면 타미플루 먹고 쉬고 이렇게 해서 낫던 거거든요. 전염력은 엄청 셌지만 치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거고요. 메르스는 주변에 걸린 사람을 찾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걸리면 셋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무섭죠. 걸리면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걱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바이러스 사태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력이 떨어지는 거고 치사율이 낮으면 전염력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가 영향을 받거나 어떤 그 시퀀스가 있을 것 같냐면 이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이런 일반적인 방역 뭐 예를 들어 약간의 통제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좀 늘어날 것 같던 해외 쪽으로의 여행은 다시 통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작년 3월과 같은 락다운, 미국 같은 경우 6시 후에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게 심각해진 건 맞거든요. 소위 말하는 재생산 지수가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높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가 6시 후에 락다운을 하든지 뭐 2명으로 돌아가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이나 시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슬픈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미국
중국에 문제가 없으면 이 시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일을 벌인다고 해서 미국 증시나 이런 쪽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미국, 중국 막 싸웁니다. 대만, 뭐 동계올림픽 말이 많고요. 러시아도 갑자기 멀뚱히 잘 있다가 막 우크라이나에다 막 군대 보낸다고 그러면서 또 미국이 그러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강대국들이 서로 안 싸우고 우리 서로 잘 지내봐요 이렇게 되는 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 현재는 베스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다음으로 그나마 괜찮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쟁이 있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만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명백히 미국이 중국보다는 국력이 강하고 세계적으로 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뭔가 강압적인 뭔가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 적지만. 반면에 또 미국하고 러시아만 문제가 있다면 또 미국이 러시아한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미국, 중국,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둘 다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함부로 한쪽에다가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죠. 왜? 중국에 뭔가 강압적인 거를 쓰면 러시아,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편을 들 수밖에 없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랑 뭐 러시아가 뭐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어도 또 다른 강대국들을 여러 군데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균형이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독일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처럼 서부전선을 먼저 박살을 내놓고 그때 프랑스는 되게 일찍 항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2차 세계대전 때는 서부전선에서 물론 서부전선 먼저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에 동부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참전을 이끌면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동부에서 헤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에 뭔가 힘을 쏟지 못하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러시아의 이슈가 그냥 같이 있는 게 차라리 뭐랄까 이런 좀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슈는 좀 더 현상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11월, 12월에 몇몇 좀 중대형 고성장주의 실적이 잘 안 나오거나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뉴스만으로 느끼기에는 실적이 막 앞으로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로만 보면 11월에도 미국의 S&P 500의 내년 EPS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좀 다른 데이터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가 11, 12월에 나왔던 이 실적의 뉴스들은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간은 10월 달이고요. 11월, 12월에 발표하는 기업들은 이 회계 그 기간이 달라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성장주들은 시가총액은 되게 큰 편이지만 이 실적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작고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11월 달에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제 의견은 어떠냐면 시장의 성격이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이 흔들리고 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가치주로 갔다 이럴 수 있지만 결국 당분간은 역시 성장주 위주로 미국 위주로 주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디에 기회가 있을 것 같냐면 대형 성장주 중에 지금 사실 제일 좀 주가가 좋은 건 현재는 애플이 제일 좋습니다. 애플 전 여전히 뭐 좋아하고요.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대형 성장주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TSMC 같은 거 이런 것도 여전히 전 좋아하고요. 특히나 요즘 메모리 반도체 좋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약간 마이크론도 반등을 하고 삼성 하이닉스도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TSMC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아니지만 대만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눌렸던 부분이 여기서 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제 기존의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제가 3월 달에 수완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의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JP 모건, 존슨앤존슨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이 있었고요. 요때는 제가 이제 좀 경제적 해자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 수완2는 다릅니다. 배당 자체에 좀 더 제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12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간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뭐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